또 이렇게 저희 영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영광입니다. 네. 네. 이 원그룹에 관련돼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 머신이 이 금액 대비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이 결과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또 커피 칼럼니스트로서 이렇게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총 4가지 브랜드의 원그룹 머신을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로켓, 그리고 두 번째는 페마, 그리고 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겠지만 키스반더 웨스턴, 그리고 슬레이어. 네. 총 4가지 브랜드 거를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켓하고 페마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머신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그 기능이 진짜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추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 추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추출 온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 다음에 또한 뭐 박승규 대표님 더 잘 아시는 유량에 대한 그런 머신의 유량 안정성들이 또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가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에스프레소 머신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추출 플러스 그 밀크 베버리지를 위한 스티밍 성능도 많이 보시거든요. 밀크 스팀의 스팀 온도를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속도 플러스 그다음에 스티밍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스팀이라고 하는 건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 물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우유에 얼마나 물이 희석이 덜 되고 빨리 좋은 품질의 스팀을 만들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그 정도를 저는 살펴보는 것 같아요. 또 이에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 네. 네, 그렇게가 있는 거고. 우리가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일러가 크면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네. 아닌데 그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타임이라 그래서 머신을 켜고 나서 한참 어떠한 온도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첫 측정을 한 결과랑 그 추출 이후에 10분,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30초 이 인터벌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추출 온도를 또 측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온도에서 또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느냐는 무조건 보일러만 크다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프리히터라고 해서 추출을 하면 추출수가 이제 보일러에 있는 물이 나오는 동시에 새로운 상온의 추출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연속 추출할 때마다 온도가 낮은 물이 계속 들어가 버리면 추출 온도가 더 떨어지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부분 상업용 머신들 중에 좀 프레그시급의 머신들은 프리히터라고 해서 미리 추출에 쓰는 보일러 그룹의 온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높은 온도의 이 추출수를 미리 가열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까지가
사실 전반적인 추출 온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일러 사이즈만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온도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보일러 사이즈가 얘는 600ml거든요. 사실 얘는 1.9L였잖아요. 그럼 거의 3배, 네, 3배,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히터가 얘가 훨씬 더 큰 게 들어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얘는 히터가 1300W가 600ml의 보일러를 커버를 하고 쟤는 1.9L 보일러를 1200W 히터가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체구는 작은데 심장이 엄청 큰 애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제일 큰 장점은 히팅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빨라요. 보일러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물을 가열을 할 때 원래 같은 히터가 들어가도 얘가 사실 더 빨리 끓겠죠. 용적이 작으니까. 근데 그 용적에 비해서 굉장히 큰 출력을 내는 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팅 속도도 큰데 연속 추출을 했을 때 이 온도 복구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구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속 추출의 유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앞에 보이는 머신 같은 경우는 그 로터리 펌프라고 해서 로터리 베인에 이 펌프 구조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분당 유량이 사실 굉장히 높은 좋은 펌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머신들은 유량 안정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량 안정성이 좋은 펌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정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이 머신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얘네들은 물통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수 연결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직수 연결로 사용을 했을 때는 로터리 펌프라고 할지라도 추출 유량이 불안정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 상수도 라인에서 사용하는 물을 얘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커피 추출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물이 굉장히 빠져나가는 요소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압력 저하 플러스 유량 저하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직수보다는 물통으로 쓰시는 게 더 추출 유량에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테스트하고 다음 테스트에서 하진 않을 거지만 바이브레이션 펌프, 소형 그 솔레노이드 펌프를 사용하는 머신들은 얘들보다는 확실히 연속 유량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유량 값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보급형 머신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 스티밍 퀄리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원그룹 머신들 테스트하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500g 정도에 되는 우유를 그 0에서 한 5도 사이에 그 실온 이하의 이제 냉장 상태의 온도의 우유를 65도까지 얼마나 이 순정 상태의 머신이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시간 체크를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은 그 시간에 65도에 도달했을 때 무게를 재서 얼마만큼이 증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희석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증량된, 그러니까 물의 무게가 늘어난 양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이제 스팀이 쳐지는지에 사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ju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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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쿨터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죠. 쿨터치가 온도를 높이는데 사실 그렇게 안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이 봉을 통해서 열 전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측면이 크거든요. 올라가는 속도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물이 그만큼 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머신이 정말 우리가 상업용 하이엔드 머신과 이 추출력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지 실제로 맛으로 한번. 네, 그렇죠. 하이엔드 머신에 세팅되어 있는 그 세팅 값을 가지고서 이 머신에서 추출을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